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지금 저 베란다 안쪽에 지난번에 태풍 바비 왔다 갔잖아요. 그때 이후로 베란다 안에 이렇게 아이를 들여놓고 나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또 태풍이 온다 하지요? 그래가지고 더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온 베란다 천지가 다 이렇게 다육이들로 이렇게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저 끝까지 다육이가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분갈이도 좀 해가지고 버릴 흙도 이렇게 쌓아놓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정리도 아직 다 안 됐고, 그런데 이렇게 베란다에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는 분갈이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흙을 이제 유실된 흙이 있잖아요. 마사가 유실됐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조금 채워놓는 작업들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분갈이 새로 해서 정리한 아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뭘 했냐면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냥냥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쁜 이를. 이렇게 우리 꼬야가 이렇게 완전히 으스러뜨려 나가지고 제가 꼬야 꿀밤을 한 대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이 태풍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나서요, 제가 이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에 엄청 많이 있어요. 이렇게 베란다. 그나마 우리 집이 베란다가 넓어가지고 이 많은 아이들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놀 수가 있답니다. 어제 분갈이를 조금 많이 했어요. 제가 어제 새벽까지. 그래서 분갈이 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름 동안에 조금 아이들이 조금 입장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 비실비실하고 좀 예쁜 모습이 아니죠.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찌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떨어졌잖아요. 론 에반스인데요. 이거 지금 제가 한번 살려보려고 일단은 이렇게 분갈이는 일단 했거든요. 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는 일단 해놨는데 이제 여기 위에다가 복토를 어제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복토를 살짝 살을지 죽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목대가 조금 많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살을지 죽을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막 뽑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둘 거에 두고 1, 2주 지켜본 다음에 얘가 이제 물을 조금 줘 본 다음에 입장이 짱짱해지고 다시 소생하는 듯 하면 이렇게 키우고요. 만약에 일주일 지나서 물 줬는데도 짱짱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과감하게 뽑아 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요 아이도 제가 입장이 다 떨어졌어요. 꾸냥미인이란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갈이는 일단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복토를 또 안 했죠. 그래서 복토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여름 지나면서 장마 지나면서 습해를 입거나 곰팡이균 감염됐거나 막 이랬던 아이들 있잖아요. 올해는 특히 50 며칠 장마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찌질이가 됐던 아이들이 있어요. 또 찌질이라고 하네. 상태가 메롱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이제 분갈이 새로 싹 어제 좀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입장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요런데 이제 일주일 지나서 물을 한번 줘 보고요. 그랬는데도 물 줬는데도 이제 소생 안 하고 그러면은 과감하게 뽑아서 버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얘는 살 것 같아요. 얘는 살 것 같은데 아까 그 론 에반스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젯밤에 이런 아이들 다 분갈이 하느냐고 제가 어제 새벽까지 3시까지 늦게까지 있었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복토 다시 했고요. 소생할지 모르겠어요. 좀 지켜볼게요. 일주일 지나서 물을 주면서 상태를 볼게요. 물을 줘서 괜찮으면 다행인 거고 안 괜찮으면은 과감하게 뽑아서 버려야 되겠죠. 요 아이도요 제가 TP예요. 근데 이제 TP가 가운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적심을 해버렸거든요. 왜 그랬냐면 곰팡이균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입장들이 막 점점점점 지면서 하엽도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그냥 과감하게 커팅 잘라버리고 손톱으로 뜯어내버렸어요. 여기 생장점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올라올 거예요. 자구가, 새 아기가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세가 너무 불편하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복토를 좀 해줄게요. 복토를 좀 해줄게요. 왜냐면 뿌리가 조금 드러났어요. 이제 비에 너무 오랫동안에 노출시키면 흙이 유실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애들은요, 분갈이 새로 안 해도 되고요. 흙 패인 거는 조금 채워주시면 되고, 마사가 부족한 거는 마사를 다시 올려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갈이를 매번 안 하셔도 돼요. 봄에 했는데 가을에 또 분갈이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굳이 분갈이를 또 그렇게 안 해도 된답니다. 흙이 많이 이제 유실됐다 싶으면 흙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복토된 마사가 씻겨서 빗물에 씻겨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마사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뭐 분갈이는 아니지만 다시 흙 채워놓고 또 이렇게 마사 채워놓고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분갈이를 새로 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육이 웨스트 레인보우가 있는데요. 그 아이를 제가 다시 손을 봐서 이제 분갈이를 걔는 좀 했답니다. 왜냐면 비실비실해서 죽어나간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나마 조금 멀쩡한 아이만 지금 제가 여기에 원래 풍성하게 되게 많았거든요. 7개가 심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4개만 간신히 살렸어요. 2개는 죽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만 다시 모아서 심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따로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답니다. 요 화분에다 따로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만 살고요. 2개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입장도 다 떨어지고 또 곰팡이균 때문에 하엽도 생기면서 또 곰팡이균 때문에 얼룩덜룩하게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잘라냈거든요. 여기 아이는 다시 재정비를 한 거죠. 다시 뽑아서 다시 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단독으로 하나, 얘는 이제 가운데 목대가 길쭉하게 있어서 여기에 안 어울리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아이는 이렇게 여기다 심었답니다. 이 화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심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웨스트 레인보우가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상태가 메롱해졌겠죠. 저도 웨스트 레인보우는 비를 많이 안 맞췄어요. 여름 내내 비 안 맞춰서 장마 기간 동안에 비를 맞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렇거든요. 비를 계속 맞췄으면 입장이 남아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 아이가 굉장히 풍성하고 예뻤던 아이죠. 제가 예전에 지금 밴드 커버 사진에다가 이 아이를 올렸거든요. 그 사진 첨부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얼마나 화려하고 예뻤던 아이인지. 제가 1월 달에 데리고 와서 1월 말경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던 아이거든요. 그 아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첨부해서.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지금 요만큼 남았다고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그래도 요만큼 건진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많이 선전했다고 생각해요. 많이 화이팅 했어요. 우리 웨스트 레인보우가 요 정도까지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유지했다는 거는 정말 요 아이들이 더운 여름 내에 화이팅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9월이죠. 오늘이 28일, 29일이죠.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9월이죠. 그래서 9월 1일 날 요 아이한테 물을 제가 조금 줄 거예요. 물을 어떻게 줄 거냐면요. 9월이 됐다고 해서 물을 한꺼번에 팍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단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막 팍 주면 안 되고요. 어떻게 주는지 제가 그 요령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요 소스병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다땡땡에서 1,000원 주고 샀어요. 소스병 1,000원.
다땡땡에서 요 1,000원 주고 산 요 소스병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소주잔으로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 물을 채워서요. 일단 요 입구가 뾰족하잖아. 여기에 한 바퀴, 두 바퀴만 이렇게 돌려서 물을 줄 거예요. 이게 1차 관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태를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거품이 없다 싶으면은 그냥 두고요. 그 다음 물 줄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물거품이 있다 싶으면은 그때 충분히 흘러내릴 정도로 충분히 줄 거예요. 그렇게 관수를 할 겁니다.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잠에서 깨운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물거품이 너무 심했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물 해가를 조금 해주신 상태에서 일주일, 2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물을 흠뻑 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차 관수, 2차 관수가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물을 주면은 우리가 물을 갑자기 급하게 먹으면 우리가 목이 막 이렇게 뭐랄까 목이 터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막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다육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예민한 아이들,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그냥 쪼르륵 주면 돼요. 9월에 쪼르륵 주면 되는데,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은 1차 관수, 2차 관수를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마 내내 비를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습의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입장을 무조건 뜯어내지 마시고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를.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하엽이 더 빨리 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상처 없이 뜯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 어떤 거냐면 지금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지어야 되겠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요 아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피치 생크림이에요. 잠깐만요. 요 아이는 지금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살이 조금 있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입장이 하엽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노래지는데, 전체 입장이 다 하엽이 졌으면 떼어내면 되는데 전체 입장이 하엽이 안 지고 끝에가 이렇게 노랗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살짝 가위로 이렇게 살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 아이는요 금방 하엽이 더 금방 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가위집을 낸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면 얘가 하엽이 더 금방 생겨요. 무조건 떼어내지 말고. 무조건 떼어내면은 이 목대가 상처가 입어가지고 그 목대에서 균이 침투가 되어서 물음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가 목대가 떨어져야 되지 않을 시기에 떨어져 버리면 목대가 갑자기 얇아져요. 그러면 튼튼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거든요. 나중에 거기로 통해서 물음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처로 인해서 물음병 생길 수도 있고, 목대가 갑자기 얇아지면서 튼실해지지 않아서 그 얇은 공간으로 얇은 목대에서 또 물음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뜯어내지 마시고 저처럼 가위로 이렇게 사용해서 가위집을 내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내 눈에 비기 싫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뜯어내고 싶은 욕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집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뜯어내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손을 묶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아이한테도 목대를 상처 입히지 않고, 목대가 또 얇아지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물 관수, 이제 9월 되면 물 줘야 되잖아요. 관수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렇게 입장이 이제 하엽은 아닌데 밑에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가위집 내는 거 보여드렸어요. 요 아이도 독일 롱기시마리 엘레나인데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요 아이는 이제 여름 내 비를 많이 맞췄더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됐답니다. 색깔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약간 곰팡이 습 피해도 있어요. 여기 이런데 이런 건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는 까뭇까뭇한 거 있죠. 이런 거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억지로 떼지는 마세요. 억지로 떼버리면 목대에 상처 입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살균제를 지금 쳐준 상태거든요.
예방만 이렇게 살균제를 이렇게 방제만 해주시고 입장은 억지로 떼지는 마세요. 자연적으로 떨어질 거고, 또 하엽이 만약에 배기 싫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가위집을 내주면은 금방 떨어진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떨어질 거거든요. 분명 여기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그럼 얘도 이렇게 가위집을 내주세요. 그럼 얘도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럼 목대 상처 없이 금방 떨어질 수가 있답니다. 어차피 떨어질 잎이라면 가위집을 이렇게 내주세요. 얘도 지금 어차피 떨어질 잎이거든요. 여기 안에 이렇게 곰팡이 습의 피해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균제는 쳐줬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아이 이제 햇볕에서 달달 구워서 예쁘게 잘 자라면 괜찮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막 드렸네요. 정신 없으신가요? 그렇진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 입장, 가위집 내는 거 이거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가위집 내는 거, 이거 글램핑크예요. 가위집 내는 거, 여기 피치샘플이 가위집 내는 거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웨스트 레인보우 제가 다시 재정비해서 분갈이 하는 거 보여드렸고, 또 중간중간에 흙이 유실돼 가지고 이제 쓸려서 빗물에 쓸려서 나갔던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런 아이들 이제 흙 채워주는 거, 그리고 마사 채워주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 동안에 다육이들 소소하게 지켜보면서 관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